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수업에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수동 형변환하는 과정까지 좀 학습을 했는데, 문제를 몇 개 더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4개 올라왔을 거고요. 간단한 것도 있고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가 4개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조금 드렸고,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는 내용이었죠.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을 W형 변수에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는 코드를 작성해라. 제가 수동형 변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 예시로 들었던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 이 한 줄이겠죠? i한테 10을 넣어주는 이 과정, 그리고 W형 변수에 이 i가 가진 값을 넣는다. 그렇다라는 건 흐름상 10이라는 값이 i에 들어있었고 그 i가 W형 타입 D에 들어간 거니까 D는 순수한 10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10을 다시 i에게 넣겠다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또 갑자기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데이터 타입이 달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사실상 이거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얘랑 얘가 다른 건 중간에 이 녀석의 타입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문제가 있다. 왜? 얘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녀석은 다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바가 스스로 해주는 오토캐스팅이냐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수동형 변환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D라고 하는 값을 i에 넣기 전에 int 타입, 정수 타입으로 다시 형변환을 해줘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i의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는 10이라는 결과를 얻겠죠. 근데 이 녀석이 형변환되어서 i에 들어가기 전 D의 상태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10.0이고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결과예요. 여기서는 같다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건 엄밀히 다른 값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도 같다고는 나오긴 하는데 분명히 다른 값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상속을 통한 캐스팅에서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데이터 타입이다. 얘를 어길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이런 개념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첫 번째 문제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거라고 한다면 이제 1차원적인 순수한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 게 첫 번째 문제. 얘는 참조형 데이터를 가지고 그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해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시킨다 라고 했던 이 개념을 반대로 말한 것 뿐이에요.
일단 자동차 리모컨을 가질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변수가 페라리 객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리모컨을 가질 수 있는 변수는 어떤 타입이어야 돼요? 자동차 타입이어야 되죠. 그래야만 자동차 리모컨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페라리 타입이었다면 자동차 리모컨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져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을 어길 수 있는 거 없다. 무조건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지게 된 자동차 리모컨, 이 리모컨은 당장은 여기까지만 했을 때에는 일단 널이겠죠. 지역 변수니까 초기화를 직접 해주진 않겠지만 이 녀석은 널과 마찬가지 아직 값이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얘가 값을 가진다면 절대로 자동차 리모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변수의 레퍼런스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 설명이라는 서술형 문제 같은 거 또 문제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풀 때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 리모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쨌든 그 리모컨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자동차 리모컨이다. 이 녀석한테 우리가 실제로 연결시킬 객체는 페라리 객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페라리 객체를 만들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동차 타입에 페라리 객체가 연결이 가능한 이유는 상속, 페라리는 자동차다. AB 테스트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자바한테 이거는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캐스팅을 허용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상속을 통해 알려준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참조하게 해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A자동차라고 하는 녀석이 자동차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하라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이 페라리 객체를 이 녀석을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라 라는 건데 페라리 리모컨은 페라리 타입으로 만들어야지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얘한테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죠. 같은 녀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리모컨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자라는 의미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진행을 했을 때 분명히 얘는 페라리 객체를 연결 받았던 녀석이고 그 리모컨이 페라리 리모컨 쪽으로 페라리 변수한테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정말로 잘 이해를 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답이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몇 개입니까 이거? 2개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A자동차를 눌러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기본 제공이니까 얘네들은 논외로 치는 거예요 당연히. 빼고 나면 얘네 둘 남는 거죠. A자동차는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페라리 리모컨은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럼 A 페라리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3개. 왜 3개예요? 그렇죠. 부모가 물려준 2개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1개 합쳐서 3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 상황에서 A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몇 개? 버튼이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2개죠. 뚜껑이 열리다라는 기능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뚜껑이 열리다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죠. 문제 없죠. 달리다 서다 가능하죠. 얘는 3개가 되고 얘는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들어오면 3개짜리 리모컨을 가져야 된 녀석한테 2개짜리밖에 안 주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자바가 뭐라 해야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자바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모컨, 지금 이 어차피 A자동차가 들고 있는 리모컨이랑 연결된 실제 실물 객체가 내가 보니까 페라리 타입으로 봐도 돼. 버튼 하나를 페라리 타입의 변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페라리 타입으로 써주면 얘가 연결된 객체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동형 변환. 그럼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개발자한테 있고요. 개발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났다고 하면 그 오류는 개발자가 다 해결해야 돼요. 자바는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페라리가 아니라 이런 객체였다면 지금 코드상 에러 없죠? 코드상 에러는 없어요. 그러면 A 페라리를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 몇 개예요? 메서드 몇 개? 몇 개인지와 뭐뭐를 쓸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A자동차 객체, A자동차 타입으로 자동차 타입으로 만들어진 A자동차란 변수, 람보르기니 객체가 연결이 됩니다. 얘는 자동차 상속 받았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죠? A자동차를 누르면 A자동차가 가진 리모컨을 누르면 몇 개 쓸 수 있어요? 2개. 이건 변함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그 리모컨을 페라리 타입한테 넘기는데 수동형 변환을 페라리로 했습니다. 개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 얘는 이제 무슨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페라리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누구라고요? 람보르기니 객체. 그러면 점 찍었을 때 뭐 나옵니까? 람보르기니 객체가 쓸 수 있는 메서드들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타입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빠르게 달리다는 없습니다. 여기에. 달리다 서다 뚜껑이 열리다. 그러면 여기서 뚜껑이 열리다를 쓰겠다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이거? 자, 뭐 이거는 어차피 눌러볼 게 아니니까 봅시다. 자, 이거 실행하면 ASD가 출력이 될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자동차, 람보르기니 객체, 리모컨 연결. 근데 변환됐고요. 여기에는 이따 셈치는 메서드 2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빠르게 달리다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버튼이 2개밖에 없고 여기는 버튼이 3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상태에서 변수 하나를 더 만듭니다. A 페라리. 여기에는 페라리 리모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도 버튼이 3개긴 하죠. 근데 이 버튼이 뚜껑이 열리다예요. 달리다 서다는 공통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근데 이 리모컨이 얘는 이걸로 합시다. 이 리모컨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변환이 됐어요. 페라리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리모컨에 있는 버튼이라는 건 뚜껑이 열리다, 달리다 서다 3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고 눌러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여기에 이 버튼이 눌렸다면 얘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메서드가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이건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네요. 들어가 보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래요. 캐스팅이 뭐였죠?
형 변환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하면 형 변환을 진행하는 거고, 캐스트가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그냥 정의해 놓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클래스 캐스트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가진 형태가 변환되는 그 데이터 타입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버튼은 누를 수 있게끔 됐는데 실제로 이 메서드가 객체에 없어요. 연결된 녀석한테. 그럼 못 쓰죠. 그러니까 지금 자바는 실행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거 지금 너 형변화 잘못했어 라는 얘기예요. 얘가 페라리로 되는 건 전적으로 네가 하겠다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지만 실행할 수가 없는 걸 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수동 형변환 어제 설명드릴 때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얘는 남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수동 형변환을 한다고 코드에 에러가 사라졌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실제로 연결된 객체는 무슨 객체다? 이 코드에 존재했던 객체는 무슨 객체다? 람보르기니 객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가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달리다, 서다, 빠르게 달리다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버튼이 똑같이 3개가 있긴 하지만 뚜껑이 열리다라는 버튼이 존재하는 녀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걸 누르겠다라고 하면 이게 전파가 와봤자 얘한테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원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동 형변환을 조심해서만 쓴다면. 근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수동 형변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런 건 되게 많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헷갈리신 분들은 천천히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직접. 제가 좀 전에 그려드렸던 것처럼 변수 만들어 객체 연결, 얘가 무슨 객체고 얘가 무슨 변수고 버튼이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가 뭐뭐가 있고 그걸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고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입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사람 타입으로 A 사람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사람 객체가 연결됐습니다. 이거는 캐스팅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평범한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A 사람한테는 나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수한테는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 A 사람한테는 A 왼팔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이거 메서드입니까? 이게 메서드였다면 대입연산자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소괄호가 붙었어야 되겠죠? 그럼 메서드는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얘는 메서드가 아닌 뭐예요? 변수죠. 애초에 객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건 변수랑 메서드밖에 없어요. 다른 거 못 가져요. 그럼 메서드가 아니다. 그럼 변수죠.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왔기 때문에 애초에 우린 이게 변수라고 유추가 가능한 상태인데 자, 이 변수한테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떠한 값이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활객체죠. 자, 이거 사실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때 이 물음표를 무슨 타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거 무슨 타입으로 해야 돼요? 뒤에 8객체 연결됐으면 8타입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배우고 있다가 이 문제를 풀어서 상속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상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8객체가 필요하니까 8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A 왼팔이라고 하는 녀석의 타입을 8로 만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A 왼팔이라는 변수에 8 객체가 연결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객체가 연결될 그 리모컨이 들어갈
변수가 같은 타입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상속을 고려하셨다면 이제 배우고 있는 흐름에서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어서 그래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시야를 넓혀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거를 연습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 전에 배워왔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런 느낌까지 같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A 사람 변수 하나 있고요. 사람 객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람 객체한테는 변수가 두 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이예요. 하나는 왼팔이고요. 이렇게 변수 두 개 있어요. 눌러서 여기에 접근해서 20 넣었대요. 눌러서 여기에 접근해서 뭐 한대요? 리모컨 연결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리모컨 들고 있을 거예요. 이 리모컨은 new8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만들어진 파일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거예요. 근데 파일 클래스는 비어 있으니까 파일 객체는 뭐 가진 건 없을 거고요. 이게 그림입니다. 현재 이 코드. 그리고 이렇게 객체가 가진 변수가 또 다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는 이 행위, 우리 이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어디서? 구성 방식에서. 수도 없이 해왔죠. 구성 방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면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처음 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내 구성 방식 쓰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메인 클래스죠. 얘는 뭐예요? 사람 클래스죠. 둘 다 똑같은 클래스네요. 이거 뭡니까? 메인 메서드죠. 여기는 메서드가 없으니까 논외로 치고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어요. 메서드의 안에서 객체를 만들었다. 이거 구성 방식이잖아요. A 해서 B. 메인 메서드는 메인 클래스는 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구성 방식은 끊임없이 계속 쓰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메인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메인 클래스고 메인 메서드고 이런 녀석들도 결국엔 클래스고 메서드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에 플러스로 특별한 능력 하나가 부여된 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팔 클래스에다가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름을 짓기가 뭐하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8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변수 하나, 메서드 하나를 가졌는데 이 8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8 객체에다가 길이를 20으로 저장을 하고 그 20을 활용한 이 A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실행해서 이 결과를 출력하려면 우리 여기다가 코드 어떻게 더 써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게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A 사람이라는 리모컨을 눌러서 접근한 A 왼팔이라는 변수에는 8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8 객체한테는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길이라는 변수랑 A라는 메서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객체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뭘 눌러야 돼요? 8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눌러야 돼요. 그 리모컨 누가 가지고 있어요?
A 왼팔. 그죠? 근데 이 A 왼팔까지 가려면 누굴 거쳐야 돼요? A 사람. 그러면 A 사람에 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A 왼팔까지 와요. 얘 뭐 들고 있다고요? A 왼팔? 리모컨 들고 있다. 그럼 우리 리모컨을 눌러야죠. 그럼 이제 팔개체가 가지고 있는 길이라는 변수와 A라는 메서드에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얘는 변수니까 값을 저장할 수 있을 거고요. 값이 저장이 됐다면 8이라는 객체가 20이라는 길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으니까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A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그 8객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길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대요. 결과가 나오겠죠. 객체 안에 객체가 연결되고 그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가 연결되고 이렇게 몇 겹, 2중, 3중 몇 겹으로 겹치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객체를 컨트롤하던 방식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수는 리모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변수를 불러다 놓으면 우린 리모컨을 누를 수가 있다. 리모컨을 누르면 해당 객체가 가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네 번째. 자, 이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전사 타입과 전사 객체, 클래스 전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사와 클래스 안에는 나이라는 변수와 A 무기라는 변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활 객체도 만들고 칼 객체도 만들고 있으니까 활과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필요하겠죠.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라는 변수, 나이라는 변수에는 정수값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트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될 건데, 자, A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실 관점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퀵픽스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A 무기 에러 상태를 보면 A 무기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해결할 수가 없대요. 아니면 필드가 아니래요. 해결할 수 없거나 필드가 아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확실하지 않다. 근데 이거를 퀵픽스를 보면 create field A 무기라고 해요. 필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스턴스 변수 필드를 의미하는 건데, 자, in 타입 전사, 그럼 전사 타입의 안에 A 무기라는 변수를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얘를 만들어 보면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활 타입. 왜? 왜 활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연결되는 객체가 활 객체였으니까. 그러면 칼 객체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 자,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는데요. 칼은 활이 될 수 없대요. 당연한 얘기죠. 이 녀석의 타입은 이제 활인데 칼 객체가 연결된다라고 했으니 그럼 이거 상속을 통한 캐스팅하면 되겠네. 맞아요? 1차원적인 상속을 통한 캐스팅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왜냐면 칼 클래스한테 활을 상속시켜주면 AB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잖아요.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닐 거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 퀵픽스에 나온 걸 보면 change type of A 무기 to 칼이에요. A 무기가 가지고 있는 타입을 칼로 바꿔줄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 무슨 결과 나와요? 얘는 문제가 없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칼 타입 되는 거니까. 그럼 무한 반복이고요. 두 번째, 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컴퍼티블 타입이라고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번 볼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네요. 그럼 퀵픽스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당연히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배워왔고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활, 칼 두 타입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두 타입을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 하나,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활과 칼한테 공평하게 이 녀석을 상속받게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를 무기 타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캐스팅 문제였습니다. 활과 칼은 둘 다 무기 타입에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타입인 A 무기라는 변수에게 연결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네 번째 문제였어요. 이제 단순하게 머리로 개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좀 헷갈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상상이 잘 안 되는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당장 눈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는 방법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과 유사한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림 모양은 똑같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들은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입력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 개념에 들어갈 거예요. 상속을 통한 캐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개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진짜 개념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릴 개념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제가 이런 작업을 좀 했어요. 자, 이거 너무 기본적인 객체죠. 그냥 우리가 클래스 만들고 객체 만들어서 변수의 값 저장하고 메서드 호출을 빼먹었군요. 변수의 값 저장해서 메서드 호출하는 아주 일반적인 객체 사용 방식입니다. 출력하면 저의 이름은 first고 레벨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름은 second고 레벨은 15입니다. 나오겠죠? 이게 지금 예상이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자, 뭔가 불편하지 않아요? 뭐가 불편해요? 어차피 저장해야 될 정보도 똑같고
소개할 때 사용할 멘트도 똑같은데 클래스가 두 개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죠? 이미 코드가 중복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이거 코드 중복, 코드를 좀 중복을 제거해서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하는 녀석을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100명을 만들어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속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기보단 상속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 어차피 가져야 될 거 다 똑같은데 클래스가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이름 자체를 플레이어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얘도 가져야 되는 거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상관없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많이 축소가 됐어요. 자, 아직 불편한 게 남았어요. 뭐가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10,000명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안 불편해요?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레이어 하나당 플레이어 객체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변수가 10,000개 필요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각각의 플레이어의 정보를 다 따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메서드 호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줄이 빠질 수가 없어요. 플레이어 한 명을 만들 때마다. 이걸 안 해버리면 널 나올 거니까. 널이고 0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10,000명이나 만들 건데 지금 계속 네임의 레벨에 값 저장해가지고 인트로듀스만 할 건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 이거를 엄청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명을 놓고 볼게요. 우리가 이 두 줄의 코드를 적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얘가 없었을 때 널과 0이 나오는데 왜? 왜 널과 0이에요? 플레이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플레이어 객체한테는 이 네임과 레벨이라는 변수가 초기화된 적이 없으니까 선언만 됐고 초기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될 거라서 그렇게 초기화가 되면 널과 0이니까 값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라고 우리가 이걸 해준 거예요. 그죠? 자, 얘네 뭘 안 해서 우리가 이걸 했다고요? 초기화를 안 해서. 그럼 이거 초기화 하면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 어떨까요? 아직도 널과 0입니까? 얘네들은 first와 1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클래스 자체에 변수가 있는데 초기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변수는 만들어지자마자 공간이 생겨나자마자 값을 가진 거죠. 그렇게 값을 가진 채로 객체가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메서드에서 사용한대요. 당연히 문제 없죠.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은 결과 나오겠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저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도 값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당연히 세컨드랑 15가 나와요. 왜냐하면 순서상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고 그 뒤에 값을 저장하는 건데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네임과 레벨에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에 값을 바꾸면 덮어 씌워줘야죠. 이렇게. 당연히 세컨드랑 15가 이제는 나오는데 자, 이러면 플레이어가 한 명일 때는 이득을 보긴 봤어요. 근데 두 명, 하나만 더 만든다고 해도 벌써 손해죠. 이거 빠지면 안 될 거니까.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명시적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변수를 만들고 선언하면서 초기화까지 했던 그 모든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명시적 초기화라고 칭해요.
근데 이렇게 명시적 초기화를 하는 이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클래스를 다루고 객체를 다뤄오는 과정에서 딱 한 번 제외하고는 안 썼어요. 그 한 번은 언제냐? 스태틱 파이널. 우리 파이널 상수 만들 때. 그 녀석은 애초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역 변수로 파이널 변수를 만들 거면은 초기화를 이렇게 했었어야만 해요. 애초에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파이널이 붙는 스태틱 파이널이든 그냥 파이널이든 그때 빼고는 우리가 명시적 초기화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써본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쓸 일이 없어요. 파이널 빼고는. 이 녀석이 가지는 문제는 일단 클래스, 객체를 사용했을 때 우리 개발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범용성에 해당하는 이점을 뭉그러뜨리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범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명시적 초기화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용성이라는 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찍어낼 때마다 내가 하나의 플레이어 객체당 다른 정보를 넣고 싶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명시적 초기화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의 범용성이 낮아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오히려 편한 경우도 있겠죠. 언제? 만들어내는 모든 객체들이 똑같은 값을 가져야만 할 때. 그때는 얘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예를 들면 모든 플레이어의 레벨이 10이었대요. 우리가 플레이어 객체를 꽤나 많이 만들 건데 모든 플레이어의 레벨이 10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애초에 레벨 10 얘를 넣어놓고 이름만 따로 저장을 하게끔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괜찮긴 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쓸 일은 없어요. 명시적 초기화는 진짜 쓸 일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당연히 되는 얘기니까 안 될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런 건데 그럼 이거 말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소개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객체가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건 명시적 초기화 상황인데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했으니 내가 원하는 지금 first 플레이어를 만드는 당시에는 first라는 값과 10이라는 값 second 때는 second와 15라는 값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때마다 내가 원하는 값이 변한다. 근데 그 값들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객체를 만들고 싶다. 변수를 매번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상속을 배우면서 생성자를 잘 배우고 나면 그 전에 배웠던 이 과정들이 좀 짜깁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생성자. 자, 이 녀석은 일단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성자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생성자를 계속 활용해 왔어요. 자,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죠? 메서드의 일종인데 리턴 타입도 없고요. 이름이 어때요? 이거 무슨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그대로죠. 클래스랑 동일한 이름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를 소문자 P로 바꾸면 에러입니다. 왜? 이거 메서드인데 리턴 타입 없잖아요. 근데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리턴 타입이 없는데 뭐라고 안 해요. 얘는 애초에 리턴 타입이 있으면 뭐라 해요. 이런 뭐라 합니다. 안 돼요. 이게 생성자예요. 그리고 생성자 지금 커서가 있으니까 누구랑 하이라이팅 되고 있어요? 블럭 같이 씌워져 있는 거? 객체 만들 때 사용했던 new 다음에 오는 얘. 이거 제가 객체 처음 설명드릴 때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생성자예요. 생성자를 우리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거를 코드에 입력해 본 적이 없었는데 뭐라고 안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생성자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적어준 적이 없지만 객체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적어드릴까요? 자, 생성자 메서드의 일종인데 무조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그게 생성자예요. 안 그러면 메서드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생성자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메서드의 일종이지만 리턴 타입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플레이어라고 하는 얘가 생성자,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야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드란 녀석은 메서드 호출문을 통해, 메서드 실행문을 통해 불러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고 결과를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실행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introduce 쓰는 것 마냥 우리가 first player라고 하는 녀석을 리모컨을 가져와서 누르면 얘를 누르면 여기에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쓸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얘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는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is undefined예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어디에? for the type player에. 플레이어 타입 안에 정의된 적이 없어. 이런 메서드 없어 라고 합니다. 분명히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해놓고 일반적인 메서드처럼 사용이 안 돼요. 왜? 얘는 생성자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의 뒤에 자 이거를 얘만 잘라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만 볼까요? 여기만? 이것만 딱 보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메서드 실행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메서드 이름 그 다음 소괄호 이게 우리가 메서드 실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도 new 다음에 보면은 이건 메서드 실행이잖아요. 이게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일반적인 메서드처럼 호출할 수는 없고 객체를 만들 때만 호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쓰지 말자. 객체를 만들 때만 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반복적인 호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객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무조건 그때만 실행이 가능해요. 그때만 호출이 가능.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 언제겠어요?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예요.
왜냐면 여기서 호출됐으니까. 그리고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좀 다뤘으니까 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얘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객체를 만드는 게 상관이 없어요. 분명 이렇게 생겨먹은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게 무조건 생략은 아니에요. 조건부 생략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 얘가 이 생성자라고 하는 게 진짜로 없으면, 생략되어 있지 않고 얘가 진짜로 없는 개념이라면 우리 객체 못 만들거든요. 이런 녀석이 없어서 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하니까. 클래스가 존재해? 그러면 객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생성자가 필요해. 근데 생성자를 개발자가 안 썼네? 그러면 기본 생성자는 내가 줄게. 생략해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디스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같은 결입니다. 무조건 얘를 통해야만 다른 녀석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얘가 안 쓰여져 있어도 얘가 쓰여져 있다라고 봐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런 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제가 말을 계속 지금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 생성자가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생성자는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리턴 타입이 없고 자유롭게 호출이 불가하지만 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생성자에게 매개 변수 int a를 줬죠. 그럼 얘는 이제 인자, 정수값 인자 하나를 받는 메서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안 돼요. 여기서 에러가 빵빵 터졌습니다. 얘네가 안 되는 이유? 이런 생성자 없어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컨스트럭터가 생성자를 의미하는 건데, 플레이어라고 하는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가 정의되지 않았어, 없어 라고 합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는 얘가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 생성자도 언급되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는 생략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라도 생성자가 언급이 된다면 이제 기본 생성자는 더 이상 생략되어 있지 않아요. 자바 입장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었어? 근데 생성자가 아예 없네? 근데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 그냥 내가 만들어 줄게. 아무 능력도 없어. 빈 껍데기지만 이거 있어야 객체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생략해 줄게 였는데, 개발자가 다른 생성자를 명시했다라는 거는 개발자는 이걸 지금 객체로 만들 때 사용할 생성자를 이미 생각을 했네? 근데 왜 기본 생성자로 만들려고 그래? 네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생략해 줄게 라는 의미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생성자도 언급이라고 했는데 명시라고 합시다. 명시되지 않으면 그때는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정수값을 넣으면 이제 얘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정수값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가 있으니까. 얘는 인자가 없고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이 세 줄의 주석을 풀면 여기서 에러가 날까요? 아니면 여기 에러가 사라질까요? 어떨까요?
자, 이거는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인데 다른 메서드 취급을 해주는 오버로딩의 개념이에요.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상속 상황에서 오버라이딩도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오버라이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성자의 존재의 의미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함인데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자식이 오버라이딩을 한다면 그거는 부모 객체를 본인이 만들겠다는 의미니까 자, 일단은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버로딩의 개념도 사용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인자와 매개변수가 필요한 생성자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인자 매개변수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생성자가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안 쓰는 게 맞고 인자 매개변수는 필요 없지만 생성자가 할 일이 있어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돼 그러면 생성자를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이 녀석을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저 ASD는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 순서 또한 객체를 만들고 인트로듀스 메서드를 실행했는데 얘가 먼저 나와요. 당연히 객체 만들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고자 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first 10 여기는 second 15 자, 그러면 인자가 스트링과 인트 타입으로 두 개 들어와요. 그럼 이 생성자가 두 개 받아야죠. 받으면 문제 없죠. 자, 그럼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 두 줄. 전역 변수 네임과 레벨이라는 변수에게 밖에서 받아왔던 이 값들을 저장한다 아니에요? 이거 우리 공격 메서드와 재공격 메서드 했던 것처럼 백업 시켜 놓는 거죠. 왜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객체를 만들어낸 이 시점에서 객체가 다 만들어지면 얘가 끝나버릴 거니까 그러면 이 매개 변수 네임과 레벨이라는 녀석은 더 이상 못 쓸 거니까 가져온 정보를 읽기 전에 본인보다 오래 살 수 있는 변수 공간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백업. 그러면 그렇게 백업이 된 네임과 레벨에는 값이 들어있겠네요? 근데 이 과정은 언제 일어난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얘네가 값을 가지는 결과를 얻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introduce에서 사용을 한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객체를 플레이어를 10,000명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인자값만 바꿔주면 돼요. 생성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돼요. 객체를 만들 당시에 이 객체가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을 가진 채로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 이때 우리가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다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문법들을 사용해서 뭐 만약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네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근데 이거는 네임 말고 레벨로 봅시다. 레벨이 뭐 10보다 클 때만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form은, if은 아니면 이 안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출력을 하고 다 돼요. 이렇게 되면 레벨이 10인 first는 레벨이 0이라고 나와요.
진짜 저장이 안 됐을 거니까. 다 돼요. 이런 거 다 되는데 생성자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이게 가장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녀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클래스 안에 변수가 가장 위에, 그 다음 메서드가 가장 밑에, 그 다음 생성자가 그 사이에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코드 구성은 이게 가장 깔끔해요. 보기가. 얘네들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 의미상 이런 순서로 적어주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서를 좀 지켜서 적으셔야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생성자의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